보신 것처럼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서울의 경우에 지난 3, 4월에 팔린 아파트의 64%가 상승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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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 네. 부동산 하락세 끝났습니까? 이걸 뭐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1차 하락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작년 10월, 11월, 12월, 올 1월까지 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파르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월, 3월 반등을 했고요. 최근 여러 지표들을 보더라도 조금씩 회복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차 하락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여기서 끝은 아니거든요. 저는 한 3년 정도 보고 있는데 당분간은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런 현상이 보합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서울은 지난 3, 4월에 팔린 10가구 중에 6가구가 주택형별 평균 거래가가 직전 2달보다 높게 팔렸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어떤 아파트들이 이렇게 높게 팔린 거예요? 대부분 아파트들이 거의 다 이제 상승 거래를 했는데요. 이게 상승 거래라고 하면 직전 거래 대비 이제 가격이 올라간 거래인데 3월, 4월 서울 아파트를 통계를 잡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1월까지 이제 가장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직전 2개월 전하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그럼 1월 안 좋을 때와 비교해 보면 당연히 뭐 올랐는 게 정상이고요. 60% 이상이 이제 상승 거래가 나왔는데 반대로 보면 이제 12월, 1월 거래를 보면 그때가 63%가 하락 거래가 나왔거든요. 10월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하락 거래가 나오고요. 1월 이후에 소폭 반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 거래가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한 거고요. 특별히 이상 현상이다. 갑자기 왜 올랐지가 아니라 이제 1차 바닥은 찍었고 이제 소폭 반등을 했는데 문제는 매수자들, 집을 사야 되는 매수자들은 추격을 더 이상 4월부터는 약간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관망을 하면서 내가 과연 더 따라가도 될까? 뭐 재산세, 종부세, 대출 이자 내고 여기서 과연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고요. 집주인들은 이제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금리만 떨어지면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도자, 매수간 줄다리기 팽팽하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이 조금 상승 거래가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집중적으로 이제 보이는 데가 서울 노원구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영끌족들이 많이 했었잖아요. 젊은 영끌족들이 많이 맞습니다. 썼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영끌족들이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이게 상승 거래가 조금 시작되니까 그러면 영끌족들 했던 그 젊은 세대들이 아, 그럼 우리 아파트도 다시 예전 가격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전용 5, 9 정도 아파트들 보면 뭐 8억, 9억 하던 게 6억대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랬었죠. 5억, 6억까지 빠지다가 최근에 7억대까지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서초구, 강남구, 강남 중심 지역들은 고점 대비 10%에서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세 지역인 노원구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정부에서 이제 혜택을 줬는데 특례 보금자리라는 대책이 나왔는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DSR을 보지 않고 5억 원까지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면 9억 원 이하 집들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노원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제 재건축 규제들을 많이 풀어주는데 안전진단 이제 굉장히 쉽게 통과를 하는데 노원구 상계주공 같은 경우들도 신청만 하면 이제 거의 다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플랜카드도 많이 붙어 있고요. 안전진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 9억 이하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노원구 쪽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특례 보금자리론 말씀하셨는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DSR을 안 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 부분과 하나가 또 금리가 고정금리이고 맞습니다. 조금 은행 시중금리보다 낮아서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또 시중은행 금리가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네, 요즘은 이제 전체적으로 금리가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 금리가 뭐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SR을 보지 않는다는 점. 우리 2030들, 사회초년생들은 소득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DSR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뭐 고정금리도 있고요. 그래서 노원구 쪽에 집값도 많이 떨어졌었고 이렇게 혜택도 줬기 때문에 많이 유입이 됐는데 제가 최근 한 2주 전에 노원구 갔다 왔는데요. 4월부터 약간 좀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거래를 하다가 좀 올라가니까 직전 거래 가장 고점이 한 8억, 9억까지 갔다가 6억에서 이제 7억, 8억 가까이 가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더 따라가면 될까라고 해서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합세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집이 없는 분들은 그럼 내가 집을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냐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필요한 사실 내 집 마련 전략은 뭐 필요할 때 사는 게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정답인데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냐? 두 번째, 자금 계획에 문제가 없느냐. 3년 정도 집값이 안 오른다. 만약에 우리가 집값이 안 오르게 되면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손실이 발생하는데 물론 3년 지나고 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대세 상승 다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3년 정도는 줄다리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계획에 문제가 없고 필요한 분들이라면 고점 대비 20, 30% 하락한 매물 위주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장님 말씀은 좀 자금이 어느 정도 있고 그 필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그렇죠. 3년 내에 사는 게 좋다. 그렇죠. 이 말씀이에요. 3년 내에 그러니까 올해 필요하신 분들은 해야 되고요. 올해 당장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저는 한 3년 내에 2차 하락 한 번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를 노려보셔도 되는데 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르고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3년 기다려라. 그게 2년이 될 수도 있고요. 4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고점 대비 20, 30% 하락한 매물들 위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미 연준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리 차가 이제 1.75%포인트 벌어지게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줄까요? 이게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은데요. 최근에 2번 연속 동결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직접 말씀은 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더 이상 못 올릴 거야. 2번 동결을 했는데 이제 올리겠어? 말은 저렇게 해도 이제 당분간 동결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다시 패닉이 올 거예요. 다시 또 시작인가라고 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만에 하나 또 인하하게 되면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대규모 큰 폭의 반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동결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굴뚝 같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미국이거든요. 1.75%포인트 가장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환율이나 자금 유출 문제를 굉장히 예의주시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저는 동결로 예상이 됩니다. 예, 사실 뭐 미국이 이번에 금리 올린 거는 우리 기준금리보다 환율이 더 걱정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